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케팅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독학사 저 2단계 준비를 하시면서 이 마케팅 조사라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할 만한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도 할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저희 책에서도 이제 이전과 한다는 개정판이 나오게 된 거는 이제 철저하게 우리 독학사 2단계 시험에 맞추어서 내용을 좀 더 이제 좀 컴팩트하게 바꾸고 그런 작업을 많이 거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까지 솔직히 다루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차치를 했고 이제는 실제 나오는 것들 위주로 관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각 절담 보시게 되면은 절의 분류가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 독학사에 제시하는 절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출제량이 어느 파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조금 되었나 라는 것을 여실히 살펴보고 조정을 거친 게 이번 책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리고 다른 출판사나 이런 데서 나온 것들에 비해서 가장 지금 독학사에 적합한 교재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강의 역시도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독학사를 준비하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단계가 바로 이제 마케팅 조사의 이해절이죠. 첫 번째 바로 마케팅 조사의 의의와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게 바로 이 파트의 핵심입니다. 왜 마케팅 조사를 할까요? 라는 거죠. 사실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영학과나 또는 이제 기타 경영학과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데서 가장 위에 있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조사는요, 이러한 마케팅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이제 구색이 갖춰진다면 결국 우리가 이후에 마케팅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대해서 정말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요, 우리가 다른 학문에서도 이제 조사가 있죠. 사회학에서도 이제 사회연구 방법론이 존재하고요. 지리도 지리조사가 있고 역사도 역사조사가 있고 철학이나 윤리에서도 당연히 어떤 기술조사적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케팅 조사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가장 수치화된, 가장 구체화된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하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후의 상황,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 주는 것이 마케팅 조사의 커다란 목적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조사란 현대 마케팅 관리자 의사결정의 위치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의사결정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 기억해야 될 거는요. 이러한 마케팅 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지 이걸 통해서 의사결정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의사결정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들을 통해 자신들의 통합적, 융합적 사고를 통해서 이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다라는 거죠. 조사 자체는 의사결정이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온 것에 해당하고요. 이러한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개연성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확률을 높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이러한 조사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사 선택이나 이런 걸 이루어지게 되면서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쓸모가 그렇게 크지 않네요 라는 것보다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제반 지식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출로 많이 나왔던 이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련되는 문제를 객관적이면서 정확하고 또 체계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누가 조사를 했어도 비슷하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내용에 가장 부합한 것을 가져왔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구조화라고도 하고요. 표준화라고도 하죠.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자가 가치를 개입하거나 조사자가 나름대로 주관을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것을 조사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곡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마케팅 조사를 했는데 스파이 회사에서 스파이다. 다른 회사는 스파이야.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자에게 혼동을 주기 위해 잘못된 자료를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뭐 마케팅 영역입니다만 정치 쪽에서는 선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유권자의 추이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호도된 자료를 갖다 주게 됨으로써 결국 이제 계속 이겼다라고 생각한 게 결론적으로 나쁘게 된 유명한 사례도 있거든요.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인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마케팅에 대해서도 자료 수집 기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객관적이고요. 정확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체계적 표준화, 구조화가 돼 있어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케팅 결사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점을 제거해 자료를 수집, 분석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까지는 출제를 안 합니다. 해석이란 단어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분석과 해석은 엄연하게 완벽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완벽하게 다르다? 맞서는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해보죠. 분석이라는 것은요. 나와 있는 것을 그 요소별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분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은 자기가 어떤 관심이 드는 요소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연관된 것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분석이 되고요. 해석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게 사람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심층적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왔을 때는 마케팅 조사는 바로 뭐 분석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마케팅 조사라는 건요. 의사결정자가 무슨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그냥 주먹국으로 이제 깜깜이 형식으로 이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런 것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깜깜이 결정을 방지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무엇보다 이제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거나 시장 침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신상품을 꺼내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것이 판단이 되지 않을 때 이러한 마케팅 조사는 오히려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사 이전에 다양한 자료들과 실제 수치들은 많이 나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지금 시장에 투입하는 시기는 적기인가, 얼만큼 생산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 것인가, 소구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판단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가져온 것이 마케팅 조사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죠. 제일 처음에 자료의 수집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컬렉션을 하는 거죠. 수집을 할 때는요. 물론 우리에게 타당한 자료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적으로 수집했을 때 이러한 자료가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단순히 수집한 차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수집된 자료를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처리는요. 우리가 자료를 수집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이나 악의적인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표본을 정확하게 구했다라고 하지만 그 표본에 적합한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표본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속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또한 여기서 양적으로 나와진 자료에 대해서 실제 이게 우리가 정한 가설이나 주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조절해야 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자료 그 자체만으로는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과정을 거친다? 프로세싱 과정, 처리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분석은요.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다양한 요인들과 연관이 있느냐 인과관계도 살펴보고 어떤 회귀 분석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군집들에 대해서 이게 중요도가 얼마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분석에서 해석할 결과에 대한 제안 결국 뭐냐면 의사결정자는 이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스스로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마지막 결정이 이루어지죠. 즉 해석이라는 것은요. 양적으로 이런 나온 자료에 대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들어갈 건가, 고 할 것인가, 스톱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결국 결정자가 하게 되는 거고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같이 중립적으로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철저하게 같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제한 단계에서는 해석처럼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에다가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가치가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마케팅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제대로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우리에게 가치와 편익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케팅 조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조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자료를 가공하고 처리하고 분석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자료를 통해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마케팅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최대한의 효익을 주고자 합니다. 라는 것이 마케팅 조사의 목적에 해당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나오는 문제들의 유형을 보게 되면 지금 이러한 정의나 이런 개념들, 목적이나 또는 원인에 대해서 잘 묻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문제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결정을 하시기에는 공부를 좀 잘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바로 마케팅 조사의 기본적인 의의, 목적, 개념에 대해서 봤고요. 2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바로 조사와 마케팅 프로그램의 개발입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을 통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마케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케팅 조사를 개발하는 그런 순서, 단계는 무엇이냐,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러한 단계별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조사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준비라고 한다면 우선 비용도 있어야 되고요. 조사 의사를 받은 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타당성 검증을 하게 되고 가설도 이제 어떻게 세워볼까? 타겟팅 누구로 할까? 표적은 누구로 삼을까? 기타 등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전문 조사 인력을 활용하며 복잡한 자료는 전문 업체가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 조사 준비 단계에서 지금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다 맡기게 될 것인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사자와 의사결정자의 관계. 조사자는요, 당연히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공급한다라는 차원에서 멈춰야지 의사결정을 종용해서는 안 되겠죠. 최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요소를 다각적으로 정하여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누가 한다? 의사결정자가 하게 됩니다. 조사자는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를 조사자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조사자 경우에는 스스로가 조사의 결과에만 의존하는 결과에만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조사해서 이렇게 봤으니까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편협할 수 있겠죠. 자신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적인 요소들 이런 것을 간과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사자의 행동은 기초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저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결정자와 조사자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결국 이러한 마케팅 조사의 내용 자체가 좀 더 타당도와 신뢰도를 가질 수 있을 뿐더러 차후에는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케팅 프로그램의 개발이죠. 이러한 마케팅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이 마케팅 믹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 이게 마케팅 조사에서 강조될 만한 건 강조해야죠. 마케팅 조사도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마케팅이란 모든 단원에서 전부 다 보게 되는 게 바로 이 4P입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에 대한 계획들에 대해서 이거와 관련된 정보를 이제 가져오는 것이 마케팅 조사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조사, 마케팅 론도 아니고 마케팅 연습 파트도 아닌데 이것도 우리도 묻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출제가 잘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다른 데서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기에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제품이죠. 생산물에 대해서. 두 번째 장소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가격에 대한 이야기. 장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판촉에 대한 이야기까지 4P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 이러한 계획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다? 마케팅 조사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절 들어가 보죠. 마케팅 조사 유형입니다. 당연히 이 유형도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을 여러 개 나눠졌는데 12장을 나눠졌죠. 그 중에서 이제 문제 출제되는 걸 이제 35개 정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한 장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게 맞는데 이 1장에서만 거의 7문제, 8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양을 차지하게 돼요. 결국에 이제 다른 장에서는 2문제 정도 출제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은 굉장히 다루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중에서는 뒤에 있는 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장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신디케이트 조사입니다. 전문회사 등의 주기적으로 다양한 제품 동안 고객반응 경쟁하는 정보를 조사해서 기업에 맞게 해당 점을 필요할 때 판매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요.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이 아니고 앞부분, 주체입니다. 신디케이트는 바로 시장조사, 전문기관이나 전문회사, 전문가가 하는 거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전문가가 자신의 조사를 함으로써 결국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전문가의 손길이 다한 거죠. 그러한 것들을 뭐 한다? 판매하기 위한 조사, 판매를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팔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조사다라는 것이 신디케이트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금액이 좀 부르겠죠. 우리 직원을 써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좀 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조사 내용의 품질이나 기타 등의 정확도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또 내부 인력 자체가 다른 곳에 바빠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를 주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런 신디케이트는 점포조사 하나씩 들어가거나 또는 소비자 패널들을 통해서 조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광고 대행사나 광고주 같은 경우 입장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다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얘기하게 됐을 때 TV 시청률이나 이런 것을 이제 신디케이트 조사를 통해서 우리 광고를 어디에다 박아놓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는 것을 신디케이트 조사를 맡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 광고라는 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아무데나 그냥 전방위적으로 다 넣을 수가 없다라면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데에 쑤셔넣는 게 좋겠죠. 또는 가끔 시간에 이제 정기적이자는 부정기적 이벤트 같은 행사 같은 것에서도 광고가 당연히 붙습니다만 이러한 광고에 여기다 이제 어떤 행사의 이벤트에 광고를 넣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자료에서 갖고 있는 시청률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이 신디케이트 조사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애드옥 조사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됐었죠. 신디케이트든 애드옥이든 전부 다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기업 조직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시행하는 조사다. 핵심은 바로 필요로 하는 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 등의 발생 시에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다라고 하는데 애드옥이라는 게 사실은 애드호크라시라는 어떤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드호크라시는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 각계의 전문가들의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이제 얻으려고 할 때 이루어진다면 이걸 애덕조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차이는요. 아까 있었던 신디케이트 주체가 전문기관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런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팀과 같은 일시적 조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게 애덕조사의 특징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빈 토플러죠. 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이제 제3의 물결을 꺼내게 되면서 정보사회가 주체가 된다고 그랬을 때 이 정보사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조직의 형태가 바로 이 애도크라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이러한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면 괜찮을 텐데 문제는 워낙 이제 전문적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의견의 합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즉 신속하지 못하다는 게 좀 한계점이 존재하죠. 외부의 신디케이트는 외부에다 딱 주고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은 있습니다만 가성비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옴니버스 조사입니다. 여기선 또 핵심이 하나의 조사에 바로 여러 기업들이. 그래서 신디케이트와 지금 애드옥과 옴니버스 세 개를 비교한다면 주체에 대한 차이로서 보통은 여러분이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여러 기업들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핵심이죠. 하나의 기업과 하는 것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자기네 인력 풀이나 기타 등 자료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그 조사의 내용은 당연히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료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다량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대규모로 표본에 대해 실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적이다. 이유는요. 지금이랑 옴니버스가 잘 먹히지 않는 데 같은 경우 실제 표본 자체 풀이 작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의 똑같은 경우를 반복적으로 물은 사태가 나타납니다. 반복적으로 물으면 반복적으로 같은 답들만 나오겠다? 그게 또 아니라서 문제가 됩니다. 같은 답이 나오게 되면 신뢰도라도 높을 수 있을 텐데 왜 또 물어보지? 라고 하면 짜증난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약간 오염된 답변들을 오염됐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짜증난다 그래서 다른 답변을 제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옴니버스 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기출에서 당연히 나왔었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했었을 때 단점까지 이걸 써라라고 나오진 않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들의 주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옴니버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시장 점유율 판단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각계 이제 회사들이 이제 비슷한 데서 본인의 회사에 가지고 있는 게 점유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제품 시장에서 그 어떤 특정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파이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시장 점유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켓 쉐어에 대해서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크게, 그리고 이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높이는 것이 관건이냐라는 것이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4절입니다. 바로 마케팅 조사의 단계입니다. 이 조사의 단계라고 한다면 순서대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이제 조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당연히 내가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물건, 4P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언제, 지금 어느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판촉이 들어갈 것인가, 마케팅이 들어갈 것인가, 그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4P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P가 또 있겠죠. 그다음 P를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문제 정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된 문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구나 라는 것을 팀들이 이제 똑같이 팀원들이 똑같이 유지를 하고 가져간 다음 여기서 조사 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 조사 자료 수집 방법 결정 표본 설계를 다 합쳐서 조사 설계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도 해요.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표본 설계가 조사 설계 단계 앞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표본이 쉽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이 조사 설계 이걸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사 설계를 앞에다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표본 설계와 자료 수집 방법의 설계 같은 경우도 순서가 명확하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상황에 따라서 표본이 앞에 있고 이 표본의 숫자 때문에 자료 수집 방법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선호에 대해서 어떤 것이 앞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합니다. 고정된 문제는 안 돼요. 왜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 정의를 함에 있어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한다는 것은 실제 마케팅 조사를 위해서 적확하게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통계적으로 자료를 바꾸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정의를 측정할 수 있게 바꾼 것. 요 단계가 이제 정의 단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다음이 이제 조사 설계죠. 그래서 이러한 설계 단계, 디자인 단계에 있어서는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시행 들어가게 되죠. 시행은 처음에 자료 수집 들어가고요. 수집에 대해서 우리 했었죠. 자료를 수집한 다음 처리, 프로세스 단계, 그 다음에 애널리징, 분석 단계, 그렇죠. 마지막에 제안 단계. 그래서 이 분석 전 단계 시행에서 이루어질 게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프로세싱하는 과정, 처리하는 과정까지가 시행 단계에 이루어지고 분석 및 활용이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단계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문제 정의 단계입니다. 환경 변화 및 기업의 마케팅 전략의 변화로 마케팅 전에 문제 발생 시 언제 한다? 문제 발생 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상황에 문제가 없고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문제에 대한 규명 자체가 필요 없겠죠. 해결책도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마케팅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무엇을 조사해야 되냐, 왜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묻게 되는, 예과원칙에 대해서 묻게 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의 변화의 마케팅 전략의 변화 단계이다. 이 전략 자체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 또는 환경이나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라든지 또는 재표 지정이 요구되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마케팅 조사의 문제 정의 단계입니다. 자, 조사 설계입니다. 이 조사 설계에 대해서는 정의된 문제에 나와 있죠. 그냥 문제가 아니라 정의된 문제입니다. 이 정의된 문제에서 무엇을 세운다? 가설을 검증하는 조사의 계획이다. 가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문제 정의 단계에서 우리는 가설을 세웁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알아내야 될 문제, 답이죠. 그래서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떠한 조사를 시행할 것을 결정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 안에선 표본도 할 수도 있고요. 자료 수집 방법도 결정할 수 있고요. 시기나 기타 등 다른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의 성격에 따라 탐색 조사인지, 기술 조사인지, 인가 조사인지
여기서 나뉘게 되죠. 탐색이란 건요, 가설이 없습니다. 가설이 없는 단계에서, 물론 가설이 있지만 그 가설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요, 실제 이러한 가설이 맞는지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검색하는 단계가 바로 탐색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탐색조사의 성격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큰 정보나 결론을 얻겠자라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조사적 성격이 강해요. 예비조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조사입니다. 기술은요, 실제 현장에 나와서 디스크립션, 기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술조사는요, 각 학문마다 성격이 좀 다르긴 해요. 어디에서는 이걸 해석적, 질적으로만 보는 경우도 존재하고, 어디에서는 이게 객관적이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의 성격은요, 그렇게 한정짓기보다는 객관성에 가깝긴 합니다. 기술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아무래도 마케팅 조사는 경향 수치화된 자료로서 표출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기술조사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자료를 가지고 오려고 스케치하는 것. 그래서 실제 마케팅 현장에 가서 사람들의 동향이나 이것들을 내가 지금 기술에 보는 것들을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인과조사입니다. 인과조사는 데이터를 얻어요. 데이터를 얻어서 여기서 나와 있는 원인과 결과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것의 원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유도가 얼마인지 이런 걸 판단해서 여기서 지금 이러한 나타난 현상은 이것이 원인이구나 라는 것을 찾는 게 인과조사의 특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설 자체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즉 원인과 결과로 구성되어 있죠. 이러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원인으로서 타당한 것인가 라는 걸 판단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인과조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과조사는 일반적으로 본조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실제 이제 예비가 아니라 본조사에 더 많이 한다라고요. 기술조사는 이제 예비, 본조사 다 쓸 수 있습니다만 우리 쪽에서 일반적으로 본조사에 쓰인다라고들 보통 얘기를 합니다. 탐색조사는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업의 마케팅 문제와 현재의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즉 현재의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지 지금 우리의 것에 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조사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의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요. 정보를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무슨 조사다? 예비조사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조사의 성격이 있고요. 특정 문제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적합한 조사 방법의 문제 규명의 목적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예비조사의 특징이 됩니다. 잘 안다라고 한다면 굳이 예비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잘하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한다면요. 예비조사를 굳이 안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러한 예비조사 없이도 나는 여기에 정보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고 정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 자체로 끝나지 않은 기술조사 인과조사 수행하기 전 단계 역할. 그래서 보다시피 기술과 인과조사 같은 건 본조사나 이제 후발조사 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탐색조사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인터넷 검색이죠. 요새는 이제 이 탐색을 익스플로어에서 하라고 이제 예전에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는 뭐가 나왔어? 챗GPT 나오고 오픈 AI들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탐색이 그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걸 사용해 보면 느끼는 점들이 뭐가 있냐면 실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한 데 대해서 이 정도까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양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챗GPT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탐색조사는 사례조사,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사례조사,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셋 다 가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문헌조사죠. 그래서 이 문헌에 대해서 이제 나온 사례들을 갖고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의견을 묻게 됨으로써 결론을 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사례조사는요. 문제점 파악하기에 기업활동, 부서의 집중 분석 통해 문제점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러한 사례가 존재하든지 여기에 당면한 어떤 부서의 입장을 잘 들어보게 되는 것이 이런 사례조사의 특징이죠. 사실 이 사례는요. 이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헌조사입니다. 문헌조사의 가장 큰 핵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2차 자료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낸 것들은 바로 1차 자료에 해당해요.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조사한 것을 1차 자료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예비조사에서는요. 내가 지금 조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조사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공식적으로 이미 발표가 나게 되면 2차 자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검색을 통해서 나온 자료들을 통해서 내가 파악하게 되는 게 바로 2차
자료 조사가 됩니다. 근데 문헌연구법은 문헌조사는 일종의 2차 자료 조사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회사 내 자료, 과거의 자료, 협회지, 통계청 발표 자료 등 실제 공개되어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2차 자료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빠졌네요. 전문가 의견 조사 있죠. 전문가들 찾아가서 이제 실제로 하게 되는 거고 인터뷰를 통해서 거기서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다큐멘터리나 기타 등등 보시고 뉴스에서도 나오죠. 전문가가 어떤 의견을 통해서 제시하게 되면 그 근거가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거기와 관련된 전문가를 쉽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또 한계점이 있죠. 기술조사입니다. 실제 예비조사가 끝났고 기술조사 단계에 오면 현재 낙하의 마케팅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상에 대한 스케치가 이루어진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소비자가 느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실제로 뭐한다? 스케치한다, 기술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조사령 가설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설에서 조사령 하는 변수들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현 상태를 그대로 정확하게 뭐한다? 묘사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현 상태를 가장 적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단의 특성을 기술하거나 또는 예측하거나 한 자. 우리가 타겟팅이 되는 소비자가 존재했었을 때 이 소비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기술조사만 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술조사에서 사용하게 되는 게 첫 번째 횡단조사가 있습니다. 횡단조사는요. 지금 어떤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진 걸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동일한 시기에 하는 거죠. 단 1회의 조사를 통해서 모집단 표본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1회로 가져오지만 기본적으로 횡단이 되기 위해서는 횡단, 옆으로 이렇게 쫙 있는 다양한 표본들의 숫자가 꽤 많아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기억력의 한계로 최근에 구매에 대한 정보로 만족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뭐냐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기억이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게 애매하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종단조사는요. 동일한 표본 대상에 일정하게 반복적 조사를 한다. 아주 간단해요. 패널이나 어떤 인원을 정해놓고 시간대별로 순서대로 계속 조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시간대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그 추이의 변화를 지켜보게 되는 게 종단조사죠. 안타깝게도 마케팅에서 이걸 많이 쓰기에는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게 한점이 있는 거지 마케팅은 이제 진짜 빠르게 꺼내야 됩니다. 패스트 푸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일정 기간 동안 한 번 이상 조사를 하면 변화에 따른 마케팅 변화에 소비자의 반응을 측정하죠. 시간이 지난 환경이 변화했을 때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거. 웬만한 장기적 플랜이 아니고서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보통 이러한 패널들을 반복해서 시간차별을 존재한다 그래서 패널 조사라는 단어를 쓰는 게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가조사입니다. 인가조사는요, 실제 이제 마케팅 현상이 무엇이 원인인가 라는 것을 찾는 거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설문조사를 했고 실험 등 조사범위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러한 인가조사가 실험법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설문지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기도 하죠. 대다수가 보이는 거.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원인이라고 신뢰할 만한가라고에 대해서는 멈칫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원인을 적확하게 파악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사람들의 의견들을 물어보게 1%에 대해서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찾아가면서 원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현상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결국 인과 관련성을 찾는다. 얼마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연결되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X에서 Y,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간다라고 해서 표현되게 되면 거의 다 인과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료 수집 방법 파트 들어가야죠. 자료 수집 방법은 무조건 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시 이것도 후반에 가서 각 자료 수집 방법을 자세하게 또 보게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단계에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